안녕하세요. 포티넷 보안 토크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지연이고요. 오늘은 포티넷의 뉴페이스 김영표 이사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티넷의 김영표입니다. 네, 이사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포티넷에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한 20여 년 정도 엔지니어링 생활을 했고요. 다양한 벤더에서 다양한 제품을 하고 지금 이번에 금융권 망분리나 글로벌 사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오셔서 영광이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20년 정도 엔지니어 하셨으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까는 거에 나이로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니요. 정말 대단한 좋아.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것 좋아. 같아서. 네, 그래서 이번이 포티넷 처음 촬영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뷔를 일단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께서 또 별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요? 네, 잡다한 엔지니어시라고. 그래요? 뭐 이런저런 솔루션을 많이 다뤘던 경험이 있어서 뭐 잡다한 엔지니어라고 불렸던 것 같고, 뭐 저는 그게 싫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를 다 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고려해보고 인공위성처럼 좀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 있고요. 우리 지원 대리님은 별명이? 저는 글쎄요? 뭐 제가 사실은 사무실에서 우리 그 제다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영어 이름이 제이디라. 우리 뭐 그렇다고 우리가 웨비나에서 우리 제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제이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사님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니까. 딱딱합니다. 저는 영 이사님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크 콘서트 주제는요. 금융권의 수건 사업이죠. 바로 금융권 망분리 완화, 글로벌 사례로 아이디어 톡톡입니다. 매년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요. 요 몇 달 사이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위에서 이번엔 규제 완화 진짜로 한다. 금융권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해외 사례랑 비교 연구 시작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포티넷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요? 자체 구축형 제로 트러스트로요. 해외 금융권에선 어떻게 보안 플랫폼들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망분리 환경이랑 망분리가 완화됐을 때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계획해야 될지 글로벌 금융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파트로 나눠봤고요. 이사님 아젠다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인덱스 뭐 이렇게 안 하고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점점하고 뭔가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뭐 사실 이제 되게 심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쨌든 금융 망분리 환경에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그 정책 완화에 대한 기조는 분명히 현재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금융권 망분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로 트러스트나 세시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최신 플랫폼들,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된 보안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망하고 정부의 정책은 어떻고 우리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금융 회사의 실제 포티넷 제품을 이용을 해서 다방면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을 했는데, 자체 구축형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나 세시는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에 가면서 더 포커싱하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환경이랑 되게 맞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뭔가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가기에는 아직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은 과도기적인 단계 아니면은 어떤 뭔가 이후에도 꼭 온프라미스나 하이브리드 형태를 쓰지 말라는 이유는 없으니까 그걸 그렇죠. 어떻게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마지막으로 금융권 망분리나 이런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어떤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달아보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Q&A도 있죠 오늘? 있죠. 아,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1. 금융 망분리 정책 완화, 제로 트러스트를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금융권 망분리나 제로 트러스트나 세시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공통점과 차이점, 네.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금융권 망분리랑 그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좀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랑 뭐 다른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의 목적이나 금융권 망분리의 목적이나 사실 비슷한 목적이라고 봐서 일단 뭐 금융권 망분리나 제로 트러스트 세시에 대한 용어를 가고 그 공통점들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하기 전에 주요 키워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권 망분리는 금융권 망분리 네트워크상의 세분화해서 물리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분리하고 이제 세그먼트 간의 엄격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걸 우리가 보통 금융권 망분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되게 좀 이렇게 속담으로 좀 너무 오래된 기술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어떤 금융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를 해서 운영하니까 이것만큼 더 이제 확실한, 더 확실한 보안은 없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가거나 그런 다양한 보안이 생기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 내 모든 통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둥둥 떠 있으니까. 네. 그럼 그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약간 금융권 망분리 환경하고는 다른 거죠. 만약에 망분리된 환경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금융권 망분리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건 이게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덱 내에서 구축이 돼 있고 접근 자체가 우리가 성벽을 쌓아놓듯이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그래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나 최소한의 권한, 리스트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거고 세시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서비스 엣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 인프라라든가 접근 방법이라든가 VPN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세시에 대한 내용은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아마 이 금융권 망분리 제로 트러스트 세시의 공통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저는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 망분리를 아예 물리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분리를 해버리는 거고 제로 트러스트는 항상 연결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을 찾기가 쉬운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크게 고민 안 하고 망분리는 망분리고 제로 트러스트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원론적으로는 같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적인 거를 향상하고 벌 액세스에 대한 어떤 금융 사고나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니까 네. 한 번이라도 발생돼선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공통점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좀 데이터를 찾아서 세 가지를 한번 네.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아주 세분화된 액세스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는 디바이스나 환경 거기에 뭐 어플리케이션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를 열어주면 그냥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텔넷이면 텔넷, SSS면 SSH 아니면 SQLDB만 딱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어떤 최소한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망분리 환경이나 제로 트러스트나 세시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구현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그러네요. 거고, 그다음에 접근 제어나 신원 관리, 그러니까 내가 나인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제로 트러스트까지 가면 한 번 증명한 걸로는 못 믿겠어. 그렇죠. 계속 네가 너인 걸 증명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꼭 정답이 아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은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인증 체계,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니까 또 거기에 맞는 이제 네, 보안 맞아요. 정책은 필요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접근 제어나 신원 관리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분석, 뭐 이거는 그냥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보안 위협이나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망분리랑 제로 트러스트랑 이제 목적은 같았는데 구현하는 방식이 좀 시대의 그렇죠. 한계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클라우드, AI, 어떤 원격 근무 환경 이런 것들도 우리 금융권에서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네. 우리가 그 길을 갈 거냐. 네, 이미 조금씩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외국계 은행과 또 로컬 은행은 좀 다른 면도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클라우드로 다 하기 전에 그럼 온프라미스상의 구축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더 내용을 진행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IDC랑 그 포트네트가 그 협업을 해서 네. 아시아 11개국의 보안 서베이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보안 리더들이 생각하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 앞으로의 기술은 이렇게 보여지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근무, AI,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IT, OT 시스템 통합. 많이 들어본 것들이네요. 네. 뭐 대부분은 익숙하시죠? 제가 좀 의외라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IT, OT 시스템 통합이었어요. 특히 이제 OT 시스템은 산업망은 약간 금융권의 망분리랑 저는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그렇죠. 해요. 왜냐면 OT 쪽도 망분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계속 그런 완전 분리된 환경만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걸 굳이 깰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외부로 연결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뀌어야 한다면 거기에 맞는 보안이 이제 네. 필요하겠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서베이의 내용을 굉장히 여러 복잡한 서베이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얘기를 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기술은 기회이자 리스크다. 뭔가 좀 명언 같은데요? 뭐 약간 이거 뽑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밑에 뭘 넣지? 그러다가 뭐가 장황한 설명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뭐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기회이자 리스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IDC의 전반적인 레포트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빠른 속도로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 주제는 아닌데 IDC 서베이를 말씀드리는 김에 그래서 대한민국 보안 리더들이 뽑은 탑5 보안 위협은 이렇습니다. 피싱, 랜섬웨어, 패치 취약성, 신원 도용,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고 하는 공급망 공격 이렇게 5가지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피싱과 랜섬웨어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고 한국에 있는 이제 보안 리더들은 뽑아주셨고 이게 아시아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뭐 인도 같은 데는 많이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오늘은 그 자리는 아니니까 어쩌면 한국의 특성이 있고 아시아 나라마다 보안 리더들이 생각하는 결과는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번에 2024년 2월에 이제 금융위 간담회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금융 보안의 유연성 제고나 뭐 보건력 강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핵심 키워드를 딱 뽑아보면 규제 중심의 환경에서 자율 보안 체계로 전환. 그 이유는 예전처럼 우리가 딱 정형화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그 신기술을 따라가려면 네. 좀 유연하게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도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네.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고, 근데 네. 제가 실제로 금융권 분들을 만나 뵙고 여쭤봤을 땐 아직은 좀 제로 트러스트나 세시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상조다? 아니면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뭔가 이런 네네. 행동을 하기에는 뭔가 좀 아직 시기가 덜 된 듯한 느낌을. 그러니까 결국엔 자율이나 자유라고 하는 거에 항상 쫓아 나오는 건 책임, responsibility잖아요. 그 책임에 대한 것들 소재만 명확하게 하되 그 책임지는 어떤 걸 명확하게 하면 그 절차나 방법은 너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자세하게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까봐 하진 않겠죠. 설마.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조하에 키사에서 나온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은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봤죠. 원래 이제 기관에서 나온 문서 지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제가 2.0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2.0 데이터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선진 사례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리스트 같은 데는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국의 어떤 보안 환경의 제로 트러스트를 어떤 형태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되게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이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후에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선접속 후인증 뭐 이런 개념, 근데 지금은 선인증 후접속 요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이제 as-is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접속에 대한 어떤 권한을 얻으면 특정 서버에 들어가서 막 다른 서버에도 접속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횡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트 웨스트 접속에 대한 것들이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거나 신경 많이 안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액세스할 때 네가 너인 것도 지속적으로 인증해야 되지만 딱 정해져 있는 일만 할 수 있게 아예 그 인증받을 때 롤까지 딱 박아서 들어가니까 특정 서버에만 접근할 수 있고 그 서버 접근한 다음에 횡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버에서 다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맞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도 기대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키사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인식에 대한 그 올해 1월 달에 이제 보안 뉴스랑 시큐리티 월드에서 한 내용들을 조금 마지막으로 뽑아봤어요. 어쨌든 관심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도입할 의사들은 있으나 뭐 도입 비용이라든가 어떤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예를 들어 제로 트러스트를 기존 보안 솔루션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딱 망분리는 어떻게 보면 딱 개념이 살잖아요. 망을 분리하면 돼.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이게 솔루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접근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안 담당자들은 도입할 의사는 있으나 이런 뭐 비용이라든가 연동이라든가 통합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틴의 보안 토크 콘서트 파트 1이 끝났습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대비를 제로 트러스트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예 망분리를 물리적으로 구분해 버리는 개념이 바로 망분리고 또 GTNA는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는 연결성이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시작점이 같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내용이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제는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기다리신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자체 구축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례입니다. 해외 아키텍처 같이 탐구하러 가봅시다.